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 특강을 다니면서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을 만납니다. 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은근히 크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힘든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걸 고민하는 저자의 책 2권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읽었습니다. 교실 심리, 김현수, 에듀니티.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들, 김현수, 해냄 출판사.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가게나 회사 문을 닫기 전에 우리는 학교 문부터 닫았어요.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교육부터 중단한 겁니다. 어른들의 필요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지만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잃어버린 게 많았습니다. 최초의 장기적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단절, 등교 금지와 학습 불능 상황을 경험했어요.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코로나는 잠시 지나가는 시기였지만 겨우 10년 남짓 살아온 아이들에게는 그 3년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였어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은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인정하고 정서적 치유와 돌봄, 관계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야외 활동이나 등하교가 사라지면서 아이들의 체중은 늘었고요. 반대로 친구 관계는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이 부모가 아이들의 놀이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발달학자들은 이 부모가 놀이 친구로서 썩 적합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 기술, 도덕성 발달, 사회 학습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학교나 친구와는 거리가 벌어지고 스마트폰과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부모가 보기에는 안타깝지요. 자, 그렇다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역효과 나요. 부모님에 대한 아이들의 반감도 커지지만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율성을 침범하는 잔소리는 스스로 해내는 자기 주도성을 잃게 만들고요. 자율성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에게 반감을 사서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들을 보면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첫째, 적절한 나이에 구입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나이란 초등학교 졸업 이후입니다. 스마트폰은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그 내용을 수용하려면 적어도 중학생은 되어야 하고요. 자, 둘째, 2살 이전에는 절대로 스크린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기 때 스크린에 과다 노출되면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하루 한두 시간 이상 스크린 시청을 하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 스마트폰 조절과 통제는 가족 문화로 정착해야 합니다. 가족 회의로 규칙을 정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포함해서 가족 모두 식사 시간 휴대폰 끄기, 밤에 정해진 시간에 스마트폰 끄기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재미입니다. 오늘 하루가 재미있을까 없을까? 자기들끼리 이 교사를 평가할 때도요, 유머 감각이 없는 선생님, 수업하면서 한 시간에 한 번도 못 웃기는 선생님은 점수를 낮게 매깁니다. 아이들은 이 재미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 싫어해요. 부모 세대는 공부만 잘하면 출세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요즘 아이들이 집착하는 건 공부보다 인기입니다. 내가 인기 있는 아이인가 없는 아이인가. 외모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친구들을 웃기는 재주도 그렇고 인기가 없다는 것을 불행으로 여깁니다. 자, 과거에는 성실하고 수능적이고 가정을 중요시하는 가치가 인정받았다면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게임은 하면 할수록 느는데 공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공부는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학업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게임을 통해서만 자기 효능을 확인하죠.
자, 사람은 누구나 잘하고 칭찬받는 것을 하고 싶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부모는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윽박지르지요. 자, 공부를 잘할 수 없다는 걸 느낀 아이는 심리적으로 학교를 벗어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는 우울증과 자해가 있어요. 아이들은 왜 자해를 하는 걸까요? 자기 혐오가 그 심리의 근저에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나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도 않고 친구들 사이에 뚜렷한 존재감도 없는 이번 생에는 망한 존재가 된 자신이 너무 싫다는 거죠. 요즘 학교를 떠나서 이 교사라는 직업을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1순위는 학생이 아니에요. 학부모랍니다. 자, 일본에서 나온 다큐 중 몬스터 페어런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부모가 괴물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자, 자기 자녀의 중요성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급이나 학교가 자기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진상 부모를 뜻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오직 자기 자식에게만 이로운 것을 추구하는 뻔뻔한 부모를 말하죠. 학부모들의 학력이 전보다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선생님과의 지식 격차가 줄어들면서 교육에 개입할 여지가 늘었다는 것도 선생님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내 아이만 생각하지 말고 학교라는 교육 공동체를 꾸려가는 반 친구들이나 선생님까지 함께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역경 극복의 과정을 가르치면 좋겠어요. 원래 잘하던 사람이 더 잘하게 됐다는 말은 흥미롭지 않아요. 에디슨, 아인슈타인처럼 잘 나가지 않던 사람이 성공하는 구조로 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도 엄마도 옆 친구도 모두 원래부터 처음부터 잘했다고 하면 아이는 어려워하는 자신에게 실망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나도 어려웠고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지만 노력하여 지금은 잘하게 되었다 라고 변화를 강조하면 아이들이 희망을 얻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른들도 힘들었지만 아이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자,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시간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힘든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는 어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책을 읽으며 고민해 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